안녕하십니까.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또 애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용기 내서 북한의 실상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헤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북한의 선군 정치와 또 북한의 보위사령부의 그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그 북한에서는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김윤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언제 오셨어요? 저 2011년에 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군요. 그 지금 북한이 어제였나요? 오늘 아침에 네. 또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90년대 이후 끊임없이 선군 정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 북한 주민들을 이 선군 정치하에서 아주 폭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선군 정치가 나온 게 언제부터였죠? 선군 정치가 까마득하네요. 언제부터 나왔지? 그 김정일 때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이 지나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나왔죠.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보위사령부가 같이 그 출범한 거죠. 예, 그렇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위사령부가 그때 완전히 뭐 그 대단했다 그러던데 요즘에 우리나라 그 특검이 지금 뭐 무서부리죠. 그렇죠. 막 아무나 잡아가고 아무나 막 뭐 그 지금 뭐 하여튼간 수갑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 보니까 그때 보위사령부가 그 김정일이 그 특명을 받고 내려갔을 때도 그 비슷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98년도거든요. 98년도. 98년도 10월인가? 10월인가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보위사령부가. 그 10월에 시작돼서 그 북한 군복을 외투 있잖아요, 외투. 외투에다가 이렇게 각기만도 차고, 그리고 막 시내를 막 몇 사람씩 막 할개 치고 막 다니고. 그게 보위사령부였나요? 네. 그때 막 그때 그 지나다니는 그 보위사령부 그 군인들을 보고 막 놀라고 막 그랬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그 사회가 그 공포에 막 떨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두려움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간부들 속에서 그 부정축제, 뭐 비리,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걸 숙청한다 해가지고 보위사령부가 검열을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부들.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이죠. 중간 간부들. 북한으로 말하면 중간다리. 중간 간부들을 그 인민들을 착취하고 뭐 그런 걸 했다 해서 비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내려왔었는데, 그게 기본 목적은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그 못 살고 막 못 먹고 하다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다 나니까 그 책임을 그 간부들한테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무슨 방법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살고 계시던 그 도시에서 그 어떤 그 숙청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제가 정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막 그 공포에 막 떨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양강도 보위부 책임비서도 잡혀갔었고. 책임비서, 보위부 책임비서? 또 보위부 책임비서. 그거 완전히 핵심인데. 그다음에
그 해산 방직 공장 당비서도 잡혀갔었고, 당비서. 예, 당비서도 예. 잡혀갔었고, 신발 공장 지배인, 신발군의 지배인 그 저기 예. 숨은 예. 영웅인가 예. 뭐 예. 숨은 공로장가 그 예. 됐던 사람 아닙니까? 예, 당에서 뭐 공로자로 많이 취하하고는 뒤로는 와서 잡아서 놓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많이 잡혀갔었는데 예. 그때 뭐 추방도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제가 공개 실제 처형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11명을. 아, 11명. 네, 11명. 어떻게 그 어디에 모여놓고 그 비행장에다가 옛날에 그 사용하던 임시 그 사용하던 비행장이 있었어요. 예, 그 예. 비행장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11명을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11명 한꺼번에 총살한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예. 그리고 그 기관 그 북한 자동보총 자동보총으로, 예. AKL로 쐈거든요. 예. 근데 이 비행장이 이렇게 네모 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양 귀퉁이에 그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 예. 그 트럭에다가 기관총을 다 가지고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요가 일어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기간에 여기에 모인 군중들을 이민반별로 학교별로 다 와서 구경하라고 했거든요. 예. 인원 그래서, 동원을. 네, 인원 동원을 시켰죠. 예. 사실 저는 그때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막 그 혼란이 막 조성되고 나라에서 뭐 배급제도 다 폐지가 되고 안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저마다 좀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먹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내다가 11명씩 다 묶어놓고 죽이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서운 독재에 대해서 다시금 실감을 하게 됐죠. 그래요? 네. 그때 그 11명 사람들이 그러면 개략적인 뭐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정 비리죠. 결국에는 중국하고 무역을 하다가 뭐 돈을 많이 뭐 국가 돈을 띄어 먹었다든가. 국가 돈을 또. 예. 무역을 하면서 많이 좀 남겨 먹고 그 국가에 제대로 바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명은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뭐 떼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죠. 사실은 그 사람들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그 뭐 식량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그게 장마당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가다 나니까 그 사람들도 좀 챙기긴 챙겼지만 예. 그렇다고 죽일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부 책임 비서. 네. 이 사람은 그 북한에서 말하면 그 비서국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비서국 대상. 비서국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서국 대상.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책임 비서도 총살당하고. 총살은 안 당했어요. 책임비서는 그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심장마비로. 아, 감옥에서 죽고. 그럼 총살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총살 당한 사람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그 차수리 공장 지배인 아들. 그 사람 북성 교포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교포죠. 제일교포. 제일교포. 북성 제일교포. 네, 예. 제일교포 아들. 그 사람은 아들이 왜 총살당한 거예요? 그 교통지대에 있었는데 강남, 영남이 영남.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뭐 이전에 옛날에 뭐 사람을 어떻게 팼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게 그때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원래 북성 제일교포들은 잘 총살 안 시키지 총살 않아요? 안 하는데 보이사령부가 들어왔으니까 한 거죠. 예, 그 뭐냐 보이사령부가 안 들어온 상태라면 아마 그 사람을 그냥 교화 보내고 교도소 보내서 한 몇 년 뭐 형기를 매겼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차수리 공장 지배인 아들, 교통 안전원. 그다음에 뭐 많았어요. 그 연풍동에 사는 누구던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이상하게서 생각이 안 나요. 그 신발 공장 비서도 총살당한 비서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총살당했고, 쐈을 거예요. 예. 방직 공장 뭐 누구도 총살당했고, 또 상업관리소 소장도 총살당했고, 맞아요. 그 사이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여기 와 있어요. 예,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죽이지 뭐 그때야 뭐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그냥
감방에 넣고 뭐 몇 년간 옥살이하고 좀 씻고 나오면 될 일을 그냥 다 총살해서 사형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보이사령부는 그때 내려와서 그러면 권한이 네. 이렇게 이제 무소불위. 재판이라는 건 안 하고 네. 그냥 자기네가 그냥 네. 죄 있다 그러면 죽이고 이런 네, 거였어요? 네. 재판이라고 전혀 안 하고요? 재판이 없이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아, 그 잡아가서 네, 잡아다가 그러면 그 잡아가는 그 뭐 근거는 뭐예요? 그 대중 여론? 대중 여론이죠. 대중의 여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죽이게 된 동기가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그 책임을 그들한테 씌운 거예요. 아, 예.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 죄겠어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사람들- 전체가 잘못됐는데. 체제가 나쁘다는 말을 그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올바르게 나라에서는 올바르게 체제는 올바른데 밑에서 중간 간부들이 잘못 처리해서 국민이 어렵게 산 것처럼 그렇게 회피를 네, 했군요. 회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98년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죽인 건가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한 해 동안이에요. 한 해 동안 한 거지. 98년 예, 한 해 동안에. 예, 한해 동안. 그리고 그 보이사령부는 나중에 뭐 이렇게 철수해서 네, 갔나요? 철수해서 갔고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가 그렇게 뭐 추방 가고 막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해명돼서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해명이 돼서. 그것도 어떻게 또 해명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죽이고 사람들을 또 처벌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냥 뭐 그때 그 잘못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잘못 했던-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예, 피해를 입었죠. 그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이 어디 있어요? 보상 안 해주고 예, 보상 안 그냥 해주고 뭐 그냥 피해를 입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뭐 추방을 갔다가 한 몇 년 후에 다시 들어온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추방 예, 어디로 추방 가요? 추방 군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그 추방 가면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추방은 농사일을 하죠. 농사일을 하다가. 그런 근데 분도 제가 많이 그때 봤어요. 듣기로는 추방 보내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옛날에는 배급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추방을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배급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예. 그 추방을 보내도 그 다음 날로 뭐 그 쌀 구하러 간다고 그러고 도망치면 네, 도망치고. 뭐 어쩔 수 없었다면서요.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그 농촌에 갔다가 시내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살려면. 네. 그러면 와서 거주를 못 붙이잖아요. 추방 대상은 해명이 되기 전에는 거주를 붙일 수가 거주를 없거든요. 붙일 수가 예.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훗날에 해명이 돼가지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거주를 붙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굳이 거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배급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뭐 추방 보내기 의미는 없지만 거주를 뭐 붙이면 그 동네 그렇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해요? 집은 들어와서 샀죠. 사요? 샀죠. 집을 뭐 나라에서 집을 안 주니까 예, 집은 본인 얼마씩 팔아요? 자기 부담으로 샀죠. 그럼 그것도 집 사는 거 걸리잖아요. 그 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걸리지만 다 뭐 뒤로 아니 집 뇌물을- 사는 것도 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걸리죠. 근데 이거 집 사도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는 것도 다 비법적으로 사죠. 그냥 몰래 어떻게 사요? 뒷거래로 뒷거래로? 예, 뒷거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또 집을 파는 사람은 그럼 못 그 사람은 사는-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우리 여기로 말하면 강남에 살다가 무슨 좀 후진 곳으로 간다든가 예. 그런 사람들 집을 산다든가 아니 그래도 이제 집을 자기가 살던 집을 팔게 되면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집으로 가죠. 자기가 살던 집보다 네. 살던 집을 팔고 그보다 더 나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후진 나쁜 곳으로. 집으로 가고 예. 그럼 더 나쁜 집은 또 어디 있냐고요? 더 나쁜 집은 후진 그 지역에 있죠. 우리 여기 강남이 뭐 제일 비싼 곳이면 제일 싼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네. 서울에도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 집 한 채는 얼마씩이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하도 북한은 뭐 화폐 개혁 해가지고 가격이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네요. 그 화폐 개혁할 때도 북한에 계셨어요? 그랬죠. 그때 화폐 개혁할 때는 어땠어요? 화폐 개혁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집당 1,000원을 바꿔줬어요. 돈을. 1,000원? 예, 1,000원. 북한 돈으로. 아니 쌀이 몇천 원씩인데? 쌀이 그 국가가 그 상점에서 쌀을 팔게 만든 조치를 취했어요. 네. 싸게 20 얼마 키로에 1kg에 뭐 20 얼마 이렇게 팔라 조치를 취해서 매 집당 1,000원씩만 딱 돈을 화폐를 교환해 줬거든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있던 사람은 네. 그 9,000원 다 찢어버리고 1,000원만 바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9,000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0원 바꾸고 아니 근데 말이 안 99만 되는 게 원을 우리가 버려야 탈북하기 돼. 전에 우리 집에 99,000원을 우리 집에 버려야 돈이 돼요. 몇만 원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1,000원만 바꿔주면 1,000원만 바꿔. 나머지 몇만 원은 다 무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무효가 됐죠. 근데 쌀이 20원짜리 쌀이 상점에서 파는 그 게 초기엔 팔았어요. 없잖아요. 아, 초기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초기에 몇 개월 팔았어요? 몇 개월? 한 반나절 정도 팔았어요. 반나절? 20 얼마씩. 반나절 팔면 반나절 이후에 어느 사람 뭐 없사는 거 아니에요? 못 사죠. 반나절 팔다가 쌀 가격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 반나절만 20원에 네, 팔고 20 얼마에 그 이후에는 아예 파는 채 하다가 말았어요. 없어진 거죠? 네, 없어진 거죠. 그럼 나라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가 그 주머니를 털어낸 거죠, 사실은. 그럼 그때 자살한 사람 같은 건 없어요? 아마 몰래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주변에는 없었어요? 네,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 돈 다 뜯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뭐 돈 다 떼우고 가만히 말하면 죽으니까. 그쪽은 밀수도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았을 네,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대부분 사람들이 화폐를 자꾸 계획하고 바꾸고 하니까 네. 그 중국 돈 아니면 달러 네,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만약 그 내화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91년도인가요? 그때도 아마 화폐 개혁 할 때 다들 한 번 또 당하고 당하고 그래서- 당했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네, 장사꾼들이 하도 오래 그 살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북한에서 그 뭐야 그 여기 말하면 그 북한으로 말하면 게장국 여기 말하면 버신탕 버신탕 한 그릇 먹으러 갈래도 다 이렇게 이제 달러나 그 위안화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 돈을 갖고 가려면 막 자루를 갖고 가야 된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자루. 막 그 너무 많이 갖고 가야 돼서 그 달러나 위안화 아니면 네. 거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군 정치라는 게 결국은 북한의 그 보위 사령부를 내세워서 그 살인적인 어떤 포갑 정치를 한 게 선군 정치이고 또 그 보위 사령부 그 검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가 뭔지도 모르고 죄명도 모른 채 이제 숙청을 당하거나 소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군요. 예. 어때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시죠? 끔찍하죠. 그런 세상에 다시 오면 어떡해요? 그런 세상이 다시는 오지 말아야죠. 예, 요즘에 특검 너무 무서워요. 예,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네. 정말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 정말 잘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김일성 평전이라고 조선조 출신의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께서 120명의 그 김일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한 20년 넘게 추적을 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못 쓴 게 그동안 쓰고 싶어도 못 쓴 게 그 모택동 전기를 쓴 사람이 암살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못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그 아편 판매상과 재혼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 이제 실으려고 했을 때 북한 당국이 그것만 좀 빼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한국에 알려져 있는 버천보 전투의 위대한 영웅 김일성은 실제로 압록강을 건너온 적도 없는 버천보 전투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남북한의 주민들을 속이고 신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국에도 이 김일성의 그 환상에 속아서 지금 김일성의 그 주체상을 추종하는 그런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 김일성이 얼마나 그 거짓말쟁이고 사기 협작꾼이었는지 그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의 원천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또 저희 통일약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전화번호 소개해드립니다. 통일약과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 통일약과는 오늘 우리 출연하신 우리 김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